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원창동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범석 서구청년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는 뜻으로 송현주 군영회장님의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복지팀장님의 환영 인사 및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원창동 맞춤형 복지팀장 박태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2018년 1월 2일자로 우리 동으로 발령받으신 문찬주 동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맞춤형 복지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인사 말씀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우리 동 방문해 주신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신원창동 주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청장님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각 단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강범석 서구청장님과의 진솔한 대화 내용들이 신원창동 발전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인 서구의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최규슬 서구의 복지도시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윤순 서구의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 어르신인 동로당 노인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신현분의 노인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순덕 효성아파트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길 은양아파트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옥희 원흥아파트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내 다생 잔치장님과 유관기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혜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규봉 자율방범대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환 통장자율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우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현주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봉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문천환 서구새마을협의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성민 신원창동 예비군 동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신상교 신현 119 안전센터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백일채 신현 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강범석 서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십니다. 이외에도 각 자생단체 임원 및 통관장님,
주민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일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그만 쳐도 될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좀 딱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웃자고 조금 좀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올 연초 다시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해마다 하는 겁니다만은 여기서 주신 말씀이 그래도 다 100% 되진 않더라도 그게 저희가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행정기관에서 일이 진행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 이외에는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주민 여러분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제 인사보다는 우리 서구를 위해서 이 지역 신현동을 위해서 쓰신 우리 구의원들 다 오셨으니까 일단 세배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덕담 한 말씀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양해해 주시면 그럼 저는 이따가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분명히 부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새 인사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강범석 구청장님, 우리 신현동에 동방문을 해주셔서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은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장님, 우리 최규실 위원, 우리 또 김윤순 위원님 세 분이서 한 3년 넘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또 민원, 또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할 일이 있고 또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하게 구청장님에게 아주 지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결 못했던 것들 오늘 청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신현동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궁금한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구도심이기 때문에 신도시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 좀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데 오늘 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신현동도 좀 변화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술년 해에 가정에 또 하시는 사업과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기숙입니다. 우리 일단 구청장님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영인 부회장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좀 시켰는데 전달이 똑바로 안 됐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평상시에 동장님이 우리 세 명의 구의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됐던 거 그리고 이 정도는 이거 구청장님급에서 해결돼야 되겠다는 그런 큼직한 거 이런 거를 오늘 얘기해갖고 말씀드리면 옆에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요. 충분히 저희들하고 같은 의회는 의회에서 하는 일, 그다음 구청에서 공무원들 하시는 일 그래갖고 합의하에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좀 건수 있는 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되게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설날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새해라고 생각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 무탈하게 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순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우리 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단체장님, 또 회원님, 또
우리 노인 회장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신원동에는 이렇게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SK가 있다 보니까 그 SK 주변 지역에 지금 뉴들 사업으로 재생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올해 또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해안나무 주변에 또 거기도 재개발이 돼서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신원동에는 많은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신원동에는 노인정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정이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동사무소도 이전을 저희들이 계속 얘기는 해오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신원동에 오셨는데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현안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한 좋은 정보와 좋은 일들이 많이 각오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원동을 방문한 구청의 간부 공무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연 총무국장입니다. 정혜영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최강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재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께서 출장 중이셔서 우리 송기영 생활보장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정경철 부차관리과장입니다. 김지연 도시재생 전문가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답변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윤기순 총무과장님의 작년도 우리 동 군인상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희수입니다. 신현 원창동 2017년도 주민 건의사항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 완료 7건, 추진 1건, 검토 1건, 이처리 1건입니다. 먼저 정점수님이 건의하신 영곡로 388번 길 보도블록 정비 요청건은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종국님이 건의하신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진입로 서울방향 좌회전 허용 요청건은 경찰서 주관 3으로 서인천 IC 서울방향 좌회전 신호 추가 설치 시에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좌회전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원창로에서 성경백화점 사이 협소한 인도변의 가로수 정비 요청건입니다. 구에서는 매년 가로수 보호판을 통해 설치를 통해 인도변 보행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해 9월과 12월 사이에 성경백화점 앞 인도 등 원창로 구간 내에 가로수 보호판 85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주님이 건의하신 도서관 건립 요청건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이 5개소입니다. 행정동마다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효과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신현 원창동의 경우 인근 신석도서관까지 접근이 양호한 편이고 또 동에서 해안나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갑수님이 건의하신 원창로 불법주차 단속 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원창로 2차선 도로에 단속 요원이 수시로 나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1316건의 계도와 1014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명수님이 건의하신 영곡로 주변 하수관 지처리 요청건은 지난해 3, 4월에 영곡로 주변 하수관거에 박스 지압을 투입했고 투입 후 지처리 악취 저감 목적으로 인근 46개소에 집수바지 뚜껑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하수관과 이동통로 등 주변 지역에 살균, 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인근에 지휘 방제용 트랩 3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김장현님이 건의하신 신현 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요청건입니다. 구에서는 임시청사 등 청사가 없는 행정복지센터를 우선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신현 원창동 복합 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청사 건립 시 주민 편입 중심의 공간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빌라 6동합 인근 도로 포장은 지난해 2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전님이 건의하신 하늘채 아파트 136동 신현동 중계 펌프장 사거리의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 요청건은 인근의 건설기계 불법 주박차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야간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주박차가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건의사항을 3분 정도 연속으로 받은 후 총장님과 반부총장께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장님 여기 방문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그 재개발 추진위원회 하다가 저희가 반대에 있어서 이번에 다 저거에서 정리된 걸로 알는데 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게 많아서 거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지은 동네이기 때문에 사는 데는 불편 없는데 주차장이 주로 없어요. 차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주차장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를 건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용순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도시 여기 인구가 사실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 인구에서 노인들이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먼저도 작년에도 그런 안건이 나온 걸 아는데 사실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땅이 없어서 못 온다 이런 말인데 재개발이 해결됐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장님한테 좀 건강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진현빌라 4동 201호 윤영식입니다. 여기 서경백화점의 새마을본고 앞에서 붕어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신랑님이 남부님이 다쳐서 큰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자꾸 민원을 넣어서 장사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간다고 해서 단속반들이 자꾸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어제 뺐습니다. 어제 빼고 제가 벌지 않으면 저희 신랑님은 어떻게 큰일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좀 장사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붕어빵은 잠깐 좀 겨울철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좀 서구청장님한테 화성 좀 하러 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너무 진짜 제가 좀 할만하면 다시 와서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구청에 와서 민원 넣어서 저기 하다가 놓고 그게 어디야 유색과에서 넣어서 2번이나 제가 지금 들통나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총장님. 제가 벌지 않으면 저희 식구는 2식구는 차라리 저 어디 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저 그러지도 못하고 무슨 산목숨에 좀 매달리고 저만 좀 신랑이 좀 매달리고 있는데 좀 장사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너무 저희 신랑은 아무것도 못해요. 큰일은 하지 못해요. 다른 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서관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나 일반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곳 있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 수련관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공부도 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활용할 수 있는 곳, 아니면 게이트 골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주차장 같은 곳에 가건물을 지으면 애 뒷상 놓고 하면 애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동네가 건전해질 것 같아서 권유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설명하시려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웃을 일은 아닌데요. 우리 이종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 관련 시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를 만들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공간이 있고 뭐 구청이든 시청이든 정부든 공공 부분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같으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양쪽이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 건설이 전부 국가나 자치단체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요즘 같으면 대신에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는 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자체로 뭐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은 조건으로 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기도 하는데 여기처럼 이제 그 전에 차가 많지 않을 때 지어진 동네에는 주차장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어렵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도 좀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차장 그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보자. 검단에만 그 부심 예산은 거의 250억. 그다음에 가자동 쪽에 해가지고 그것도 한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여기 저 가정동 루원시티 해가지고 아직 뭐 들어갈 거 뭐 앞으로 또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한 150억 가까이 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땅값이 사실은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저쪽에 그걸 어디라고 그래요? 저 회화나무 있는 앞에 우성빌라 앞에 저희가 한 4년 전에 집 한 채인가 두 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8면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8면 경차 2개 포함해가지고 그거 한 면당 6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 원도심 지역에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최하 6천만 원에서 그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한 그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예산이 들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생각만큼 빈 땅이 많지를 않아요. 그럼 이제 살는 집을 좀 파시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동네는 아닌데 다른 동네는 크지 않은 그 집 한 2채쯤 사가지고 그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마음을 2번인가를 바꿔서 팔다가 안 판다 했다 결국은 못 팔아가지고 다른 데를 쪼개서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고 있는 데에 주차장을 만들면 가장 좋은데 부지 찾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예산도 뭐 적잖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드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저희가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는 있고 그 신현동 지역에도 사실 여기 신현초교 주변이 뭐 제일 좋은데 여기야말로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어렵게 찾아야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진행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우리가 관계법상 경로당은 단독 건물을 짓거나 단독 건물을 임대 내지는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노유자 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연립주택의 집 한 채를 저희가 얻어가지고 경로당은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건 아마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그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옳다라고 하는 법 취지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요즘 같으면 이게 단독주택이 없이 연립 빌라로만 꽉 찬 동네가 있어가지고 아예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여기는 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아까 주차장하고 비슷하게 그런 단독주택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경로당 문제는 이 신현동만이 아니고 쭉 이 가자동, 성남동 지역을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여러 군데서 지금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마다 받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는 조금 덜 들긴 합니다만 저희가 짓는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가지고 뭐 최소 한 7, 8억에서 10억씩은 들어요. 그러면 대체 어르신들이 한 20여 분 정도 거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10군데만 지어도 그게 100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100억을 들여서 경로당 10군데 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그 우리 노인문화센터 같은 시설을 짓는 게 맞겠냐에 대한 좀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경로당에 관한 거는 저희가 요청 받은 거를 좀 놓고서 저희가 좀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가 서구에는 경로당이 한 250개 가까이 240개가 넘어요. 인천 전체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부평이 한 190군데쯤 되고요. 뭐 중구 같은 데는 뭐 한 60, 70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240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관련된 비용도 사실 적지 않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요청하신 대로 바로바로 답을 못 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좀 급하달까 그 동네 사정하고 저희 예산 사정을 맞춰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숙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딱 한 얘기신데 이거는 여기서 저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따로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일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양면이 다 있는 4가지가 있어요. 불법 주차 문제하고 노점상 단속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이게 양면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주차장 문제 행위는 불법 주차라면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안 하면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막 그냥 엄격하게 막 할 수가 없는 게 뭐 예를 들어 신현동처럼 아예 차보다는 주차장 자체가 없는 데서 그걸 여기서 막 단속해서 쫓아내거나 뭐 단속해서 과태료를 범칙금을 물리면 그 차도 어딜 갈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가 꼭 필요한 데는 좀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막 몰듯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 공무원도 사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는 불법 주차는 단속이 원칙이고 안 하면 저희 잘못인데 그래도 저희도 그걸 막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노조도 비슷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노조에 대한 거 저희가 단속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오브라스 말씀하신 건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는 민원이 더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하늘차 아파트 이 사거리에서 하늘차 아파트 가정공원까지 가는 그 구간 우리 중앙시장에 있어서 더 그런데 그 주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노점이나 도로변에 차를 이용한 노점 활동에 대해서 단속해달라고 계속 합니다. 근데 뭐 저희도 그 사정 모르는 이쪽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무능한 걸로 그냥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속이 원칙인 거고 그에 대해서는 하지만 다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에 대한 거 저희가 감안하게 할 텐데 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따로 한번 얘기 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통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련돼서 독서실을 만든 사례는 가자 일동이 딱 한 건 있습니다. 이제 가자 일동 주민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기왕에 거기는 있던 거여가지고 사실은 거기는 생각할 때는 독서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지원센터가 더 크게 가는 게 맞았는데 있던 거라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만 운영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0% 365일 좋지만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도서관 짓는 것까지는 저희가 업무고 저희 책임으로 볼 수 있는데 독서실까지는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요즘엔 도서관을 지으면 거기서 독서실처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공동생활 공간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다른 교양 활동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대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의 독서실 기능을 빼는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나? 성남 도서관에 있나요? 성남도서관은 가정부 앞에 멀어요. 그 열람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은 예산일 것 같으면 독서실을 짓는 게 맞느냐, 도서관을 짓는 게 맞느냐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의 우선 집행 순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필요하죠. 다 있으면 좋죠. 모든 게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게 우선순위를 따지면 우리가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을 도입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 싶은 거고요.
독서실에 가는 건 사실은 그것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슨 고민인지는 알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독서실은 사설 독서실들이 이제 공급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있어가지고 다 해주면 좋지만 사실은 부모도 자식한테 다 못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자치단체나 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다수가 공감하고 그걸 해도 된다라고 서로 합의된 부분부터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독서실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라 포장을 좀 부탁하려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겨울철인데 눈이 안 쓰러질 정도로 포장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걸 좀 해줄 수 있나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 재무 김나연입니다.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께서 말씀하셨던 그 도서관 문제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도서관을 좀 이용을 하는 편이라서 저도 느끼는 부분인데요. 저는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퇴근 시간 이후에 도서관을 이용을 하려면 지금 여기 신석도서관의 이용 시간이 6시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용을 해야 되냐면은 성남도서관. 네. 저는 처음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6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성남도서관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약간의 아이러니한 좀 경험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지만 시간을 연장하는 거는 그냥 직원 몇 분으로 인해 이렇게 활용을 하면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퇴근하고 난 이후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장 시간을 좀 10시까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예전에 생각났던 건데 지금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형백화점 사거리 다들 아시죠? 근데 거기가 딱 두 군데가 비보 좌회전이 가능해요. 근데 왜 거기가 두 군데만 가능할지 사방 다 비보 좌회전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늘채에 살고 있어요. 하늘채에서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그 콜롬비아 공원 가정역 쪽으로 가고 싶으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신현동 주민이나 가정동 주민들은 지금 그려지시죠? 좌회전이 안 돼가지고 복댕교회를 지나서 화장대 소방서 앞에까지 올라와가지고 불법 유턴을 하던가 아니면 도시 주택가로 들어가가지고 일반 통행을 무시하면서 내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 성남동에서 내려와가지고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신현북 초등학교 방향 쪽으로 가려면 또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직진을 해서 하늘채 정문 쪽에서나 아니면은 주택으로 돌아 뺑글뺑글 돌아서 가야 되는데 급하신 분들이나 이 지역이 아니신 분들은 가끔 그 사방 초록색 사람들이 건너갈 때 그때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저는 교통법을 잘 몰라요. 법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주민이 불편하면 충분히 큰돈 들이지도 않고 비보 좌회전 표지판이나 아니면 좌회전 표지판 하나만 달면 해결될 수 있는 일 같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신현동 주민과 가정동 주민 더 나아가서는 서구 주민과 또 인천에 찾아오시는 모든 주민들이 불편한 일 없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감히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예산제 위원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각 구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지금 뭐 오늘은 우리 신현 원청이지만도 우리 구청장님 모시고 각 구에 이제 우리 서구에 근데 우리 각 다른 구에는 그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서구는 그 질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앞으로의 청장님이라든가 구에서 운영 계획이 혹시나 있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안 되진 않을 텐데 지금은 동절기여가지고요. 공사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좀 날이 풀리면 하도록 하고 우리 안 계신 우리 감독국장님이 들으셨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 선생님 말씀하신 그 도서관 이용 시간 연장에 관한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좀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서관에 6시 이후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직원 한두 명이 그냥 더 남아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직원에 대한 뭐 수당 문제부터 운영비 문제부터 그다음에 그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을 계속 그 연장 근무를 시켰을 때 직원들이 전체가 갖는 피로도 그에 따라서 다음날 낮에 근무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랬는데 뭐 하루에 뭐 6시부터 10시까지 뭐 한 10명 왔다 가시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 일하면 되지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또 사실은 좀 삶이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됐던 건데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빙백화점 앞에 그 사거리 좌회전 문제는 좌회전을 못함으로써 입는 주민들의 불편함하고 좌회전 신호를 줬을 때 좌회전하지 않는 다른 방향의 통행자들이 있는 불편을 서로 계량해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도로교통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현재까지는 소경백화점 사거리에 대해서는 좌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사거리의 소통에 더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 있는 건데 사실은 요즘 같으면은 이게 어지간만 하면 4군데 사거리를 동시에 다 막아서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횡단보도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보면은 여기처럼 왕복 4차선 더군다나 그 3차선 중에 양쪽으로 다 불법 주차가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동시 신호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계속해서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불편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회전 하시는 분의 불편을 전제로 직진 통행하시는 분들의 통행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한 겁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뭘 하나 갖는 게 아니고 한쪽을 포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억울하시게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뭐 아마 공립노인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립요양원, 민간이 운영하는 그 노인요양시설은 사실은 서구는 우리가 계산한 거로는 공급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 그건 많고요. 예. 구에서 운영하는 공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구에서 그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게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서구에서는 민간 차원의 노인요양원이 공급 과잉 상태인데 거기에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분들의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기회 균등 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그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뭐 아이들 보육시설, 뭐 어르신들 뭐 요양시설 이런 게 국가 재정에 여의치 않으니까 민간에게 하도록 맡겨놨다가 뒤늦게 이제 국가가 뛰어들면서 약간의 이제 그 불평등 문제하고 민간 시장에 대한 약간 좀 불공정한 경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거는
한쪽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따라 저희가 어르신들을 다 우리 이걸 하면 좋은데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신현초교 주변에 이제 재개발 계획이 있었다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통장님들이 그 길이 이제 많이 협소하고 불편하다고 이제 민원을 많이 넣으셨는데 항상 이제 같은 대답으로 이제 재개발 구역이니까 추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자고 많이 이제 미뤄왔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길에 대한 그 안전하게 좀 보수를 좀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 공공적이고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지방 분권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다면 SL공사나 뭐 주변에 서구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이제 자원봉사를 가보면은 거기 이제 골프장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지방 사투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주의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좀 분권이 돼서 저희 이제 지방으로 이제 흡수를 시켜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원창동에 이제 그 68번 길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창로 68번 길인데요. 거기에 한 40년 제가 주거를 했고요. 다른 분들은 한 50년 이상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공장 용지로서 이제 저희가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주거를 지금 5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주거 용지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나대지라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장 윤민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원신공원과 그 원화아파트 홍명과 그 효성아파트 홍문 사이에 왜 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인도가 생기다 차도하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중간에 왜 끊겼는지 그게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원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차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를 공원 인도가 저 위에서 밑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인도가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도를 좀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충분히 처음 말씀하신 게 이제 신현초교 인근 지역 옛날에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던 거기 안에 이제 도로 보수 문제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지역의 모든 도로를 동시에 매년 보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좀 급한 데부터 하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 들으셨으니까 제가 현황 파악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공기업 아까 얘기하신 게 SL공사. 메리츠 공사. 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신데 그것도 그 자체가 또 좀 논쟁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도 보면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메리츠 연장 관련된 4자 협의체에서 이제 메리츠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돼야 된다라고 합의가 됐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나 일부에서는 지금 그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현재 국가 기관으로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지방 분권의 원칙에서라면은 아마 충분히 말씀하신 방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약간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해서 막 논쟁이 되는 사안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결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지방 분권, 지방자치가 공고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는 당연히 따라 후속되는 사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로 68번 길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국장님 한번 오늘 답이 안 되시면 나중에 이게 용도라는 게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는 걸 용도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토지 소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없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가 좀 어느 정도로 수렴될 수 있는 쪽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은 도시가 너무 불균형하고 산만하게 난개발될 가능성에서 좀 통제한다는 것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우리 저 윤미수 통장이 말씀하신 게 이게 공원 안에 인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바깥의 인도? 네,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또는 좀 연유도 파악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거는 뭐 저희가 조치를 당연히 하고요. 네. 그러니까 원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후문으로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많이 공원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윈도우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를. 그 뒷길. 예, 알겠습니다. 그 뭔가 일단 제가 지금 뭐 이것까지 국장이 잘 모르시겠죠? 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도가 있었는데 끊겼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원래 인도는 없었고요. 예. 중간에 근데 인도가 쭉 있다가 예. 중간 지점에 어느 아파트 후문과 예. 효성 아파트 후문 저 위쪽으로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도가 쭉 오다가 예. 거기는 인도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인도로 계속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예. 예. 아마 도로 폭이 좁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8번지 일대에 몇 번 환경과에 민원을 넣었어요. 지금 무슨 문제냐면 한겨울인데도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 하수관에서. 그리고 여름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집을 지을 때 그 화장실을 이렇게 좀 모았다가 내려가는 그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오수관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남정동 총회장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님께서 신일초교 주변 그 도로 포장을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정로 351번지에 구구태해가지고요 36 그 중앙도로입니다. 오래돼가지고 그 지하가 많이 꺼지고요. 그러면 파문돼가지고 위험해가지고 거기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원심터널 앞에 보면 그 공원이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을 좀 철거하고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뭐 깨끗하게 잘 조성이 돼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 명칭이 거기 신현 원창동인데 거기 성남동 완충 거기서부터 해가지고선 그 주민들이 보기엔 이거 뭐 신현 원창동에다 해놓고 왜 성남동으로 이름을 했나 그래서 거기다가 신현 원창동으로 이렇게 이름 하나 좀 달아주십사 하고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보셨으니까 또 저희 주민센터가 이게 또 오래되고요. 주차 시설도 부식다 보니까 저도 좀 학교 오면서 한참 몇 바퀴 돌아서 교회에다 좀 빌려서 차를 대고 좀 빌려 왔는데요.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주민센터 한 가운데로다가 좀 이렇게 이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또 연세들 맡고 계시니까 끝에서 여기까지 오시다 보면 한참 걸립니다. 걸어서 오시다 보면 또 뭐 일부러 이렇게 오시다 보면 그런 거가 좀 일인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많이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이거 자세히 아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예, 뭐 사실 이렇게 정화적으로 없으면 이게 한번 확인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로 351번 길부 936 여기는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뭐 땅이 많이 꺼졌으면 그게 다른 이유인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명칭 변경은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완충녹지는 가자 완충녹지하고 성남 완충녹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충녹지도 돼 있는 거고요. 명칭에 관한 건 저희가 이게 변경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말씀 주신 거니까 거기 목포자원 있던 데는 지난 작년에 저희가 했고
나머지 구간 우리 가정택지 9단지 9블럭 앞에까지의 그 신현중학 신현여중 이 바깥쪽 이나리관 거기는 저희가 지난해 토지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 작업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마 보상이 잘 끝나면 올 상반기 중으로 착공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기대하는데 보상 작업 결과에 따라서 착공 시점이 좀 결정이 됩니다. 거기는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기왕에 거기가 인도에도 그게 이제 아마 메타스콰이어 종류의 낙엽송 종류의 나무들이 심어있는데 그 나무들이 크면은 굉장히 키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존치하는 거를 전제로 한 2줄쯤 길가에서 좀 키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당장은 그게 이렇게 멋있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그런 큰 나무가 있는 숲길을 만들면 그게 좀 시각적으로나 뭐 실제로나 그 공장지대하고 이쪽 주거 지역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나중에 이 안에 그 지역에 어떤 뭐 산책길이나 명물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아니면 조성공사까지 다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민센터 이전 문제는 지금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유행 위원장님 가만히 계시길래 올해는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 이게 약간 무슨 땅 따먹기 비슷하게 되는 수가 있어서 제가 뭐 어디까지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너 작년에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냐 이러고만 나가면은 이게 실무적으로나 이제 뭐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고 그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구상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뭐 계획이 전혀 없지 않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금 더 진행된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현재 검단 5동, 청라 3동, 가정 1, 2동이 청사가 아예 없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자 4동, 가자 3동, 성남 1, 2동이 주민센터가 건축된 지 30년이 넘었거나 넘은 지경에 있어서 그 여기를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이제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시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예 없거나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센터를 이용하는 자체가 좀 불편하고 위험한 것보다 앞설 수 있겠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와 좀 합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갖고 준비는 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게 구청장이 공식적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대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고 좀 박수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말씀 안 드린다는 것까지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뭐 손 드시면 서 있어야지 짧게. 네. 아까 많은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고맙고요. 저는 새마을 협회 회장입니다. 통장을 8년 동안 하고 올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이 지역이 지금 시범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현 인터넷에 사용하고 가자동이나 이런 밀집 지역에 이 주차 관리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세상에 3,3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차가 2주차, 1가구 2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의 주차장인데 그거를 그 관리소하고 협의하에 1층은 주민들이 쓰더라도 그리고 주민들이 써도 1, 2층 다 쓰고 있는데 2층에는 좀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나가고 하면 그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그 지역에 왔을 때 업무 왔을 적에 그 공간을 협의하에 그걸 좀 활용하게 된다면 그 많은 주차의 돈을 투자하고 그걸 공기를 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범으로
한 지역을 시범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이제 추정해서 다른 구로 이렇게 옮겨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동장 허전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까 좀 학식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쓰레기가 보면은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많이 차이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내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서 다 처리가 되는데 빌라 같은데 단독주택 같은데 그런 데는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지역에 빌라들을 한번 다 다녀봤어요. 근데 빌라들은 마땅하게 또 버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물어봤더니 그 빌라 내에다가 쓰레기통 하나도 하나 놓아주면은 그 빌라 사람들은 거기다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다 길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나 이제 단독주택한다 구역을 정해가지고 통을 하나씩 놓아주면은 빌라가 좀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 내년까지 기다려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 집 앞에 좀 해주 식사해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골목도 사이사이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래돼서 좀 포장을 해줬다 했는데 이제 그 구청에서 도로 포장하러 나오셔갖고 소방도로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집과 집 사이의 골목길은 그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거든요. 근데 오래돼서 거기가 패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민 어르신분들이 그토록 고기만 해주고 고기는 좀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기 좀만, 왜냐하면 거기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뭐 돈을 걷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협조를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 골목길을 좀 조금만 좀 하실 때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뭐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해드린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인 데 쓰라고 하는 거고 이게 아마 도로라고 하는 거는 계획도로는 저희가 소유하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공공용지고요. 아마 그게 아마 지적도를 정확히 봐야지만 아마 정확히 아마 사유지이거나 개인 재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누구 특정한 집에 뭘 해준다 그러면은 다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예외를 잘 안 두는 겁니다. 근데 차마 밑은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찌됐건 골목이 그게 아마 이제 사유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가끔 보면은 신문에 나오는 거 있어요. 지방에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지방에 가면은 무슨 뭐 군청에 무슨 고급 고위 간부가 예산으로 이렇게 도로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 앞까지 포장을 했대더라. 그런 그 직원은 징계받아서 거의 해임됩니다. 군의원이 군의회 의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했다가 문제돼가고 다음에 선거 떨어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는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못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집행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어떤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필요성을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예, 해주시고 우리 허정균 통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정말 그런 빌라가 있으시면 우리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사실 저희도 똑같이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이 아파트 단지하고 이외의 지역에 차이가 많이 나서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에도 공동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처리 방식을 해놓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를 쓰면 편한 건 당연히 아는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단독이나 연립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데는 그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이렇게 찾기도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이 지금 책상 넘버 정도만 이렇게 범위로 좀 차지하거든요. 각 분야별로 통을 놔야 되고 심지어는 거기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같이 놓으니까 분명히 편한데 놓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대신 빌라 같으면 그 안에 뭐 그걸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말씀 주시고 이렇게 블록별로 해가지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이렇게 그런 장소가 있고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 회장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합의해내는 과정이 좀 쉽지 않습니다.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부평구의 그 동아 아파트가 그 전에 이제 동아백화점 했을 때 유료로 해가지고 쓴 사례가 있고 다른 데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일단 아파트 주차장은 그 주민들 거예요. 주민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든 저희 할아버지가 하라고 돌아오시더라도 이 하라고 강요는 못하는 거고 주민들이 물론 다른 경우는 유료화해가지고 주차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싫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이익보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차가 안 나가거나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이제 외부인들이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의 안전이 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유 저런 식의 이유 사정 때문에 잘 합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저희 검토를 한번 저희가 그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대비나 이런 데서 합의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진행하는 건 저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오늘 긴 시간 주셨고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답변이 정확치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지금 문답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드리는 답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 저 중요한 거는 답변은 안 됐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더 챙기고 나중에 사후에 답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갔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끝난 시점에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올 중간쯤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 안 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왜 답도 없냐 그러지만 사실은 중간에 저는 안 왔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오늘 오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또 한 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질문하신 분께는 또 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뭐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의 원칙에 관한 거라든지 우선순위 면에서 조금 늦어지거나 안 되는 거는 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예산들이 좀 늦어지는 건 저희가 최대한 땡겨서 할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답을 좀 드린 거니까 후기해 주시고 혹시 오늘 말씀 못 하신 것들 나중에 행운하시 있으면은 우리 공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하셔도 저희한테 다 접수가 되고요. 우리 구의원들 오래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세 분 구의원님이나 이제는 안 계셨지만 우리 최석정 시의원이나 누구한테라든지 말씀 주시면 우리 주미자 주연님 말씀하셔도 되고 다 해. 그러면 어떻게든 다 연결이 되니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참고 앉아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